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마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아니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낯선 목소리들이 들리나 하시는 분 계실 거고, 뭐야 정치인싸 이건 또 뭐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 주간의 주요 정치 현안을 다루는 토크쇼입니다. MBC 라디오 사실 우리가 1호잖아요. 네. 예, 제 1호 유튜브 오리지널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지상파 라디오 토요일 아침 7시를 꿰찼다가 이번 개편 때 확대 편성이 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로 확대 편성이 됐습니다. 예, 뭐 이건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입지전적이다. 네. 이거야말로 대단합니다. 올라섰다. 이렇게 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갑자기 심정적으로 MBC 주식을 한 1% 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희와도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오늘은 뭐 조금 낯서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을 한번 붙여보시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번 나오니까 아마 좀 많이들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사실 녹화입니다. 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토요일은 저희가 생방으로 보내드렸고요. 이게 좀 스케줄이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해서 어제 우리 이제 생방하는 거 그 바로 앞 시간대에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는 뭐 이제 유튜브에서 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좀 어색하진 않은지 이게 조금 사건의 전후가 하루 차이가 좀 생기긴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또 보내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제작진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부산을 좀 가볼까 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게 뭐 두 광역단체 모두 정말 큰 도시고 또 정치 지형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부산의 이슈는 아무래도 조금 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산 선거 뭐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저희가 나눴었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확 와닿는 이슈는 조금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니, 저는 부산 선거 보면서 일단 사실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구도나 또는 이 선거의 원인상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인 게 기본이죠. 그렇죠. 네, 불리한 선거예요. 네네. 선거의 원인이나. 근데 부산 선거 보면서 난 이거 박형준 후보 재산 찾아주기 운동본부가 생겼나. 그 얘기가 있죠. 예. 매일 새로운 재산이 뭐 미등기 됐던 거, 누구 차명으로 됐던 거, 뭐 이런 게 이렇게 매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재산이 이전에 문제가 됐던 재산 문제를 덮고 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게 부산 분위기를 이제 뭐 전달해 주는 사람들 얘기는 아이고 막 이번에는 박형준 되는데 다음에 또 될까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이 뭐 제가 편향되게 들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산 갔다 왔거든요.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우리 후보가 이제 이틀 전에 토론이 있어가지고 토론하는 동안 유세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산에 지원 갔다 왔는데 택시를 타면 저 알아봐요, 다들. 그렇겠죠. 예. 근데 하는 게 박형준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냥 민주당 욕을 걸지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확실히 정권 심판적 성격이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부울경이 부산시장은 사퇴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검찰 수사받고 경남지사는 재판받으면서 그 댓글 때문에 문제됐고 울산시장은 선거 때 이거 기입 의혹 때문에 계속 뭐 조사받고 네. 부울경 전체를 민주당에 맡겨놨는데 절단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한 20년 만에 온 기회를 3년 만에 걷어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울경 민심이 싸늘합니다 지금. 일단은 뭐 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저도 사실은 이제 요청은 받았는데 내일 갈까 말까지 고민 중이에요. 네네. 이제 아직 마음을 못 정했는데, 근데 저는 아마 이번 선거 이제 말씀하셨지만 박형준 후보가 참 어찌 보면 어저께도 뭐 하나 나왔잖아요. 국회 조형물 뭐 하나 있는데 뭐 MBC에서 보도했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 가끔 가다 약간 구석에 있거든요. 저걸 과일로. 저기다 왜 만들어놨을까 이 생각을 항상 했는데 네네. 참 꼼꼼하게 챙겼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뭐 식당도
가끔 가잖아요. 그 우리가. 예,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안쪽에 있는 그 있어요. 식당 되게 얘기하시는 전망적인 레스토랑이 아, 있거든요. 뷰가 예. 진짜 좋아요. 한강 예. 국회 국회 전망도 방송 좋고요. 건물 있죠. 예, 네. 거기도 보니 뭐 지난번 보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무총장도 그때 이제 그 야당 측에서는 뭐 이렇게 MB한테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시켜줬다 그랬는데 그 있는 동안에도 꼼꼼하게 챙기는 거 보면 참 이 사람이 부산에서도 아마 꼼꼼하게 챙겼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뭐 이 선거 자체가 불리한 구도예요. 네네. 그리고 부산 지역 특징이 사실은 오거돈 후보도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사실은 무소속으로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지자체 선거하고 이긴 거였는데 지금 구도는 뭐 그렇게 유리한 구도는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선거 운동하는 얘기 들어보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박형준 후보 이게 사실은 이 지금 여성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이 지금 뭐 돈을 주고 어떻게 했니 문제는 이게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할까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그러시죠. 하고요. 예. 예. 나중에 하시죠 그러면. 그래. 네네네. 예. 김태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뭐 박형준 후보가 여자 문제가 예를 들면 있건 재산 문제가 뭐 있건 국회 뭐 저 구체적인 잘 모르거든요. 속된 말로 관심도 없고. 네네. 응? 그러니까 속된 관심을 말로 안 가져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승패에 뭐 영향이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당면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오만하게 될 수도 있는데 2007년 대선에서 뭐 민주당 계속 당시에 민주당이었죠 이름도. 무슨 정동영 민주당이에요? 후보 대통합 대통합 민주당이었나? 네.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 계속 BBK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BBK 실체는 나중에 밝혀진 거잖아요. 가정 그때 만약에 대선 한 일주일 전에 BBK는 MB 겁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승패가 네. 바뀌었을까? 음. 안 바뀌었을 겁니다. 아니, 모든 선거에 있어서 대중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천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최고 얘기했듯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이건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문제고 후보 각각의 개개인의 뭐 어떤 문제들, 뭐 도덕적인 문제들, 뭐 재산 문제들, 뭐 사생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크게 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비등비등한 거. 예를 들어 작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는 180대 100으로 크게 났지만 사실 수도권에서 득표율을 보면 엄청나게 벌어진 건 없어요. 네네네. 다 한 4, 5% 차이거든요. 그리고 총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보면 정권 지원, 정권 심판이 거의 한 3, 4% 정도 차이라고 비등비등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후보 개개인의 문제들이 승패를 가르는 데 확 중요하지만 지금은 워낙 좀 판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의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격차는 줄일 수 있을지언정 승패를 바꾸기는 어렵다. 물론 뭐 법적인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구체적인 건 잘 몰라서 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건 선거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부터 생각하는 선거 거예요. 나중 문제고 대선 끝나야 결론 나오는 법적 문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어제 MBC 보도 보면은 그 과일나무 관련해서 예. 사무총장이 직접 당시 박형준 사무총장이 직접 추천했다. 근데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했다가 추천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메일이 나오니까 아니 뭐 추천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실제로는 그 배임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딱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으니까. 근데 그게 사무총장의 재량의 범위 안에 있었던 거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포커스가 그렇죠. 이제 법적 맞춰질 다툼이 수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궁금한 거는 뭐냐면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부산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구도상 그 쉽지 않다 민주당이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바닥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겉으로 네네. 보기에 구도상 그래. 근데 저는 관심 포인트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박형준 후보가 또 한 번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이건 의문이에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내년 의문이에요. 근데 솔직히. 보면 내년 대선이 3월이거든요. 네. 지방선거 지방선거 6월이죠. 6월이다. 3개월이에요.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야. 서울하고 부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선에서는 서울은 서울이 가장 중요하고 부산도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PK를 잡는 사람이 대선 이긴다고 우리나라 네네. 판에서는. 그러면은 내년에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TK랑 호남 빼고 충청 경기 다 대통령 허니문 기간에 있는 지방선거예요. 맞아요.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내년 대선이 민주당이 이기면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이길 겁니다.
내년 대선에 국민의힘이 이기면 그 탄력 그냥 가는 거예요. 허니문 기간에 일어난 지방선거기 때문에 무슨 정권 견제고 뭐고 없어. 일단 힘은 실어주자. 네. 그 흐름으로 그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나중에 무슨 뭐 선거법 뭐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그 무슨 내년에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올해 아마 이번에 당선되는 그런데 사람들 그대로 갈 가능성이 아니, 이게 잠깐 이거는 제가 네거티브로 이제 저희 후보단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받아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과일나무 조형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10분 내 대응자로 낼 수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운동화 걸어가지고 슈즈트리 만든 거 보내면 돼요. 사람들한테 그게 훨씬 더 이상한 조형물로 기억되어 있거든요. 네. 운동화를 모아가지고 몇만 켤레 모아가지고 서울역에다 걸어놓고 이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형사적 사건으로 무슨 문제돼가 살인을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어지간한 정책적 실패나 아니면 판단의 실패는 양 진영이 공유하고 있고 아까 신장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 과정에 개입했느냐 아니면 뭐 이권을 뭐 나눠줬냐 이거는 그에 비하면 약간 시각적으로는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중요한 거는 과일나무랑 왼쪽에 박원 시장이 만들었던 휴즈트리 박아놓고 어떤 게 이상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저는 네거티브를 할 때도 굉장히 그 스토리가 안 나오는 네거티브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상대편의 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지금 다 빠졌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들이 너무 수가 낮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민주당의 서울 지역에 있는 진짜 머리 좋은 선거 전략가들 다 어디 갔느냐. 자 일단 네거티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신 그 변호사님 네. 마지막 얘기하시려는 거 듣고 신 마지막 변호사님께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음 내년 대선하고 지방선거, 그러니까 3월달, 6월달 맞아요. 그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허니문 기간이 될 수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을 놓고 보면 2월달부터 쭉 선거가 돼서 3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 후보들 특히 이번에 당선된 후보들은 같이 뛰는 거거든요. 대선 후보랑. 그렇죠. 그러면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실제 대선에서 도움이 되는 자치단체장 후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면 지금 이게 앞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내 이게 이제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예전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고소고발했던 거 싹 서로 취하하고 웬만한 건 다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 선거가 바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안들은 고소고발 취하가 안 될 거예요. 양진영이 다. 네네. 그럼 그랬을 때 그 리스크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형준 후보랑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같이 뛰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관심 포인트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다음에도 국민의힘의 대선 부산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그거 보자고요. 조금 차트 전환을 하면 이게 사실 이제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나온 얘기가 이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할 때 있었던 문제예요. 예. 그러면 박형준 같은 경우는 친이라 그럴 수 있고 어쨌든 근데 유재중 이제 구청장 지낸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은 이제 친박이었죠. 네. 근데 2012년 경선 때는 사실 어찌 보면 친박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 내부 이 제보가 당이나 언론에 나오는 게요. 민주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경쟁자들끼리 네. 나오는 얘기고 저희 뭐 당이나 이쪽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박형준이 안 되길 바라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라면서 이 얘기가 튀어나오는 건데 그거 이게 제가 벌써 살짝만 정리하고 마저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산 일간지금 국제신문 보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2년 총선 당시였죠. 예, 유재중 전 의원의 성추문을 거짓으로 증언한 대가로 공천 경쟁자인 박형준 후보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 뭐 이제 그러면서 증언 당사자의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했다. 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증언을 하신 분은 뭐 부인을 포함해서 3차례나 만났다. 뭐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 이게 사안에 그 대한 얘기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친박은 거의 같은 정당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오히려 뭐 거의 왼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유재중 구청장을 지낸 분이 어쨌든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는데 이 사람 구청장 할 때 어떤 여성이 자기가 뭐 성추행도 받고 나중에 불륜도 저질렀고 뭐 더 나갔다까지 얘기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진술의 신빙성들이 약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분은 이 폭로했던 분은 이제 처벌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재중 후보는 나중에 뭐 무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번에 나온 건 핵심적인 건 그거죠. 그러니까 그 폭로를 할 때 박형준 후보의 부인이 네. 어쨌든 관여하고 뭐 돈도 받았다는 이런 게 녹취록이 나온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박형준 후보가 지금 뭐 경선하는 과정에서 뭐 여성 문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선거 끝나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왜냐하면 사실은 형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유재중 일단 무죄, 그 폭로한 사람은 유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처럼 뭐 돈이 오가거나 네. 대가가 오갔으면 문제될 수 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어찌 보면 당내 경선 과정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사실은 박형준 후보가 굉장히 우리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언저리에는 당내 경쟁 세력들이 있다. 네네. 그리고 그거를 원하지 않는 세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그 뭐 이제 아까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현재 판도를 보면은 뭐 당락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되게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LCT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형물 뭐 얘기 일단 있었죠. 그리고 국정원. 지금 그렇죠. 국정원 이제 또 그 사찰 문건과 관련한 또 사찰 의혹 그 뭐 이런 얘기도 어쨌든 대단히 좀 구설이 지금 계속 박형준 후보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당선 이후에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예를 들면 뭐 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뭐 고소 고발해가지고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든지 후보 측에서 고발해서 선거법이나 이것저것 걸겠죠. 근데 좀 근데 선거법으로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답을 했으면 네. 거짓말이라고 허위사실로 허위사실 하나 고 걸리고 네, 토론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뭐에 대해서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걸로 밝혀졌어. 뭐 네네. 그런 식의 허위사실 유포 얘기하는 거고. 예.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걸긴 걸겠죠 시민단체에서. 음. 근데 아까 이준석 최고 얘기했듯이 선거 이 재판이 내년 대선까지 안 끝나요 이거는. 모든 선거 재판이 그렇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번에 당선되면 임기는 채울 거고. 그건 그렇죠. 이제- 1년이니까. 예. 내 관심 포인트는 그 네? 다음이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 너무 나중에 얘기를 해서 좀 예상하기 그런데 근데 뭘 대선 후보랑 뭘 같이 뛰어요? 어떻게 같이 뛰어? 지자체장이 대선 후보랑 어떻게 연사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같은 파트너로 보이는 거지. 동네 민심이 아니, 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생각보다 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랑 결부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고 결부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니 왜냐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뽑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부산이 차지한 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유, 보통 서울, 경기, 부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일 거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권 창출하잖아요. 그럼 부산은 일시적으로 지금의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것이지 원래 야권에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애초에 무관심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은 약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해서 관심을 갖지 그쪽에서 후보의 뭐 결격사 이런 걸 따지는 않을 테고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 성추문 사건이라는 게 유재중 의원님에 대해 가지고 유재중 네. 의원님이 19대 때 그때 공천 받으실 때 저 기억나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이렇게 막 항의하고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 어려. 그저 비대위원 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당내 인사들이 납득을 했어요 전부 다. 이건 진짜 내용 살펴보니까 유재중 의원님이 억울한 게 맞다. 그래서 18, 19, 20대 계속 국회의원 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리고 그 당시에 박형준 의원 무소속으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선거로 한번 정리가 된 사안이고 이 사안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어떤 무고에 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최대 피해자는 유재중 의원님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재중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유재중 의원이 얘기를 했죠. 하긴 했는데 멘트를 여기- 날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당장 선거에 맞섰던 상대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유재중 의원님은 그 다음에도 두 번의 선거에 당선되셨고 명예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라도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신문에 이게 나온 것도 나온 건데 뉴스타파에서 그 검찰 기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시나리오라고 적혀 있는 네네네. 문서가 나왔고 여기에 아까 이제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박형준 후보의 부인이 개입해서 뭐 돈을 주고 뭐 등등등 했던 이 시나리오라는 게 그게 뭐 그대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저는 그 검찰 수사도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인지했잖아요. 인지를 했죠. 인지를 했는데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끝났어. 음. 그래서 이거 왜 인지 후에도 수사를 안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게 계속해서 이건 문제가 될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네네. 질문. 근데 김용춘 후보 그 라임인지 옵티머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이제 좀 해야 근데 되는데 궁금해졌어. 그러니까 박형준 오늘 후보는 내용을 알면 좀 얘기를 해봐. 이거 언론에 보도 나오니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고. 모르지. 박형준 후보는 어쨌든 이런 조금 뭐 의혹이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네. 지금 그건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아예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 박형준 후보도 상대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박형준 후보 아니라고 합니다. 김영춘 후보의 옵티머스의 라임인지도 제가 잘 헷갈리잖아요. 지금. 네네.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김영춘 후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더 들어가진 않아요. 의혹이 제기되고 후보가 아니라고 그런 건 똑같아. 실체는 저도 다 모르죠. 근데 박형준 후보는 지금 워낙 앞서가는 후보기 때문에 앞서가는 후보는 네거티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거의 네. 공약상 그렇잖아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반대진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 언론에서 파고. 근데 솔직히 지금 김영춘 후보에 대해서 라임 옵티머스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판이 벌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판이 비등비등했으면은 예를 들면 누구지? 저 박형준 후보 측에서도 계속 김영춘 후보의 옵티머스인지 라임인지 문제를 계속 제기했을 거라고. 네. 얘기했겠지. 근데 안 해. 왜? 판이 벌어진 상태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박영준 후보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박영준 후보가 무슨 김영준 후보보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슨 뭐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앞서가는 후보에 비해다. 아니 김영준 후보가 제가 아까 앞서가서 똑같이 말씀드린 얘기하잖아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많아. 이견이 이 있을 것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궁금하다 당내에서 물어보는 나온다는 거야. 얘기예요.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실제로는 라임. 부산이 엄청나게 국민의힘이 딱 일똘똘 뭉쳐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 우리 당이 이런 내부적인 자료 같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언론에 누가 제보하겠어요? 사실은 부산이 아까 이준석 최고 말처럼 그동안 사실 계속 국민의힘이었어요. 오거돈 그렇죠. 후보도 완전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은 아니고 부속도 나왔다 했던 사람이라 어찌 보면 기본적인 구도는 부산은 보수의 우위인데 이게 지금 뭐 대선하고 관련성이지만 사실 부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40% 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죠? 한 35% 이하로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부산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인구는 네. 뭐 인구 350만인가요? 그 정도 되죠. 네, 340. 350만 정도 되지만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물론 뭐 지금 유리한 구도는 아니지만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지더라도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라 할 수 있느냐도 뭐 중요한 진단 얘기는 거거든요. 저는 뭐 하기 싫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 아니, 아직 뭐 그러니까 결과는 당연히 저는 이게 모르니까요. 끝난 선거 예.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도 얘기했지만 아니 돈 주고 만약에 한 게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도 부인이 그랬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유재중 의원도 만약에 물론 본인은 무죄는 받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동안 네. 힘들었던 그 상황이어서 이 어쨌든 국민의힘 부산 내에서는 만만치 않은 문제다. 지역 언론에 나온다는 게요. 그 지역 언론들이 뭐 민주당과 가깝겠어요? 아니면 국민의힘하고 가깝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동안 누가 했는지 시장을 누가 했는지 보면 알죠. 그러니까 LCT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알아요. LCT 문제. 부산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관여됐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되지 않겠느냐. 근데 부산에서 힘 깨나 쓴다는 사람 중에 민주당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회의원도 아마 지난번에 몇 명 됐고 이번에 좀 줄었지만 6명, 4명 있고 그전에는 다 저쪽이었거든요. 그런 있어서 뜨거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형님 그 LCT 문제도 원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처음 터져 나왔던 거거든요.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그게 지금 정가엔 다 알려져 있는 게 기획했던 게 애초에 소위 민주당의 부산파를 치려고 했던 계획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거였는데 어떻게 그 부메랑이 날아와가지고 여기 먼저 구청장 날아가고 이렇게 된 건데 현기환 수석하고 실제로 네. 지금 부산 지역에서 그 LCT 관련해 가지고 언급되는 인물들 몇 면을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쉽게 던지지 못할 카드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뭐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합시다. 왜냐면 저는 LCT 뭐 이렇게 이당 협박하는 저당을 거죠. 따질 니들도 게 아니라 걸렸으니까 못할 이거는 거다. 아니요, 저는 LCT 집 한 채도 없기 때문에 다 죽이십시오. 저는 상관없는데 네. 이게 있어요.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 정부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둘째는 뭐냐면은 그 유재중 의원님도 아까 말했듯이 두 번의 선거에 그 이후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명예가 회복된 부분이 있고 저 보세요, 저 안철수 대표 얼마나 싫어합니까? 예. 아유 뭐 그런데 우리 당의 선대위원장이 되신 장제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예, 유재중 의원님도 삼선 의원 지내셨고 구청장까지 지내셨고 부산의 중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인터뷰에 한 마디씩 하실 수는 있지만은 대선을 앞두고 아니면 대선 이후에 그런 것을 표출했을 때 본인의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민주당이 그 고사 지내고 있으면 저는 뭐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아니, 뭐 하여튼간에 저는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네네. 다음 내년 부산시장 후보도 박형준일까? 사실 나는 이제 내가 왜 얘기했냐면 네. 어떤 분한테 친일이었던 어떤 분한테 아니 이렇게 당내에서 같이 싸워도 돼요 이렇게 막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진이하고 친박은 다 같은 당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어. 부산에서. 제가 부산에서. 이거 하나 오늘 먼저 폭로하고 가겠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했던 일. 저희가 이번에 박영선 후보에 대한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거 다 제가 우선 들어와서 제가 보고 필터링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당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건 뭐 양쪽 다 해, 마찬가지니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말로만 솔직히 하지 말고. 말하면은 해. 진짜 이것도 당황스러웠던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박영선 후보는 그 서울의 핵심 의원들의 조력도 못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야 민주당도 앙금이 상당하구나 이번에 느꼈습니다. 저런 식으로 또 물타기를 또. 자꾸 그럼 폭로한다. 아니 뭐 다 좋습니다. 예, 뭐 일단은 부산시장 얘기 다음 주 우리 만나면은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예,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이제 선거 뒷 얘기 아마 다음 주에는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예, 뭐 해줄 얘기 많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그러니까 주에 궁금해요. 선거 그 끝나고 우리 좀 뒷 얘기들 좀 들어볼 수 뉴스에 있을 것 보면 같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는 일건 딱 하나씩만 일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님께서 뭐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우리 선대위원장님께서 한 점 흠결이 없는 분입니다. 까지 마세요. 안철수 선대위원장. 아니 그냥 딱 하루에 한 건만 딱 다음 주에 하시더라고. 선거 뒷얘기예요? 해봐야죠 이제. 나도 할 얘기 많은데. 좋아요. 예, 기대하면서. 다음 주까지. 예, 다음 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부산시장은 뭐 진짜 어쨌든 열어봐야 선거는 아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다음 주에 만나서 또 결과 이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또 한 주 그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역시 뭐 요즘 가장 핫 이슈 중에 한 명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그 의문스럽더라고요. 이게 왜 단독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전 투표하는 게 무슨 단독 기사거리가 되나? 사전 투표하실 수도 있고 뭐 당일날 투표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이제 언론 매체에서 언론 단독 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부친이 또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부친과 함께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거 뭐 정치적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나는 예. 내가 이거 딱 인터뷰하자마자 태현이 형한테 카톡 보냈던 게 뭐냐면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썼어. 내가 정확히 내가 읽어줄게 뭐라는지. 윤석열 측 변호사의 그 풀 기자단의 한 말이야. 그만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정치적 의사표명이나 투표 촉구 등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인도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자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십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자제함이 이게 상당하다고 뭐야? 판단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예. 자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십니다. 이거는 그 법률 그 그렇죠. 서면에나 쓰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일상어가 아니죠. 일상어가. 일상어가.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이거를 약간 보고 당황해가지고 일부러 물먹이려고 그 표현을 그대로 냈어. 근데 이거는 그 내가 뭘 느꼈냐면 이거 딱 보는 순간 나는 그 아버지랑 가셨는지 상관없어. 반기문 총장이 예전에 한국 들어온다고 할 때 그때 모 대사님이야. 모 대사님이 공보를 하셨는데 맞아요. 모든 표현이 외자의 대사. 모든 표현이 외교적이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 네. 거야. 나는 니도 좋고 너도 좋고 그래가지고 결론 없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그때는 외교관 투라 가지고 제가 완전히 당황했고 지금은 이거는 검사가 기자한테 흘릴 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서면에 보도된 검사가 기자한테 경위에 흘릴 때도 대해서-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나중에 선대위 뉴미디어 보고자 아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도 아마 이 보도된 경위에 대해 할 말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저거 좀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리인이라는 변호사가 기자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정보를 교류한다. 그래서 알려졌다 그랬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다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보통-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아니 이게 이유가 최초 보도된 어떻게 해서 알려졌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왜냐면 이 얘기하는 이거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진짜 정치할 거면은 팀을 새로 팀을 제대로 짜라. 왜냐하면 제가 그냥 윤 총장 이렇게 그러니까 반기문 처음에 그때 몇 번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되게 사람들이 안 붙었구나라는 인상을 줬거든요. 이거 계속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사전 투표나 투표장을 갈 때는 부부가 이제 보통 같이 가죠. 가잖아요. 근데 이제 박형준 후보도 혼자 가셨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도 어쨌든 부친과 가는.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바쁘거든. 부인하고 갔으면 부인하고 마이크가 갔으면 난리 올라가겠어요. 나지. 그럼 아니, 당연히 저 장모님 사건 그 뭐 지금 수사하는 거 주가 조작 어떻게 아니, 됐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형님, 그러니까 당연히 형님 그 안 그냥 가는 게 맞고 그냥- 그다음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장모랑 갈 수는 없고 아니 그냥 이제 혼자 가면 일반적인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장모 말고 근데 우리 차라리 아버지도 저 같으면 있다. 혼자 갈것 같아. 아니, 혼자는 언론의 또 못 가요? 관심이 그렇죠. 원래는 혼자 가는 게 맞죠. 혼자 네. 가는 게 맞는데 너무 장모
부인이 포커스잖아요. 그리고 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앞으로 포커스를 넘기는 거야. 거기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그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모시고 갔다 그러면은 아 굉장히 효심이 깊은 분이구나 이러면 되는 거지. 정치병 걸리면 저렇게 된다니까요. 그 정치병이 아니라 윤석열이 정치병에 걸린 거지. 조용히 그냥 혼자 아무 아니, 데나 가면 아버지 되지. 모시고 뭐하러 가면 언론에 무슨 죄야. 알려가지고 기자들 잔뜩 모아놓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냐고. 그 그리고 되도 않는 소리 들으니까 힘들다 진짜. 자, 일단 그래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 팩트를 알고 팩트 얘기를 얘기해봐. 해야지. 뭐 얘기해봐. 이상한 데서 주워 듣고 말이에요. 팩트 대부분 얘기해봐. 자가 발전이라니까. 네네네 얘기해 보세요. 일단 어떻게 얘기하지? 저 그 공보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가 뭐 중요해요. 저 어떻게 나왔는지. 변호사 공보를 담당하는 변호사님은 누구세요? 어저께 있어. 그 메시지는 이완규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님은 아니죠. 여긴 공보를 아니야. 담당하시진 않죠. 에이, 그 메시지- 김태현 변호사가 그렇게 뭐 상당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했겠어요. 그 메시지는 어제 이제 준세가 바로 보내줬거든 저한테. 네. 이게 뭐냐 이러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근데 거기 뭐 제목이 비공식 공보 담당. 총장님께서는 이렇게 됐어요. 아 이미 총장님께서는 아하. 자제함이 상당하고 판단하십니다. 아, 제가 나 봤 정말 그게 뭐야? 그거는 그냥 그 변호사 원래 하던 투로 쓴 거거든요. 예, S 변호사가. 누구 이름 뭐라고? S 있어. 이완규 근데 이완규 맞아?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S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이 뭐 사실은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합니다 얘기는 안 했지만 퇴임하고 나오는 순간 정치를 시작한 건 마찬가지예요.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건 맞죠. 그렇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예. 이제 하려면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보면 그 저 MB 때 안국 포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광흥창 팀, 네. 박근혜 대통령 또 동숭동 팀이었나? 뭐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브레인 역할을 원래 하는. 전략 짜고 네. 실무하고 메시지 가다듬고 하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거든요. 네네. 그 팀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수한 건 아니에요. 네네. 이 변호사가 그걸 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보면은 처음에 뭐 언제 그랬지? 잠깐만 지방 방송 하지 마시고요. 일단 아, 궁금하니까. 예, 예. 네, 그 예를 S 들어 변호사, 총장이 S 무슨 뭐 무슨 예를 들어 뭐 앞에 막 그 집이 서초동 A 뭐 비스타 거기 있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 기자들 계속 뻗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자 뻗치게 하고 물어보니까 누군가는 이제 뭐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네네. 물어보면 답은 해줘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변호사 두 분이 아마 총장이 지난번에 직무집행 정지할 때 그때 이제 대리인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뭐 좀 기자들한테 일정 같은 거 자 물어보면 답해줄 사람은 정한 임시 그거지 정식 정무 공보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정치 전문가들의 손은 아닌 거지. 저보고 쓰라면 그렇게 썼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지 누가 대통령께서는 그래. 총장께서는 윤석열 총장은 뭐 윤석열 전 일정하지 총장은. 거기다 뭐 자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상당하다고 판단하십니다. 그걸 안 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정보관과 어느 메시지였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실은 정치적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한 메시지는 아니고 네네. 그냥 이번 주변에 사건의 있는 계기로 변호사가 김태현 알고 변호사님이 보면 되게 돼.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 하지 저도 않았을까요? 생각해요. 그쪽에서? 제가 보기에 그리고 하나 더 1순위 영입 말씀드리면 1순위. 네. 단독이란 거는 사실은 윤 총장이 지금 제일 관심이 거린 건 맞잖아요. 네네. 지지도는 말해주잖아. 그러면은 대중이 쉽게 얘기하면 리얼 밑에 어디선가 40% 나왔었잖아요. 10명 중에 4사람이 윤 총장을 찍은 거예요. 네네네. 그럼 윤 총장에 대한 기사는 10명 중에 4사람이 제일 우선적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주 평범한 것도 취재 경쟁에 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좀 윤 총장 측이 공보팀이나 이런 거 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취재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정치부에서는 윤 총장 측이라는 정치만 오래 했던 기자들은 선은 없잖아요. 다 법조 위주지. 예예.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관심 있는 게 나오면 단독 다수밖에 없고 언론의 행일 잘 아시면서 그래. 그러니까 저는 어? 그게 되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보는 게 근데 뭐냐면은 그건 그렇고 이거는 근태혁이 자꾸 그런 얘기하더라고. 뭐 윤 총장 측에서 뭐 이게 뭐 사전 투표하는 거를 뭐 기획을 해가지고 뭐 풀했다. 그건 절대 아니고 그 단독 기사를 썼던 기자도 저랑 되게 잘하는 기자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지 모르겠지만 정치부를 계속 오래 했던 사람은 윤 총장 잘 끈이 취재원들 없잖아요. 지금 주변 다 법조인이니까. 근데 보통 법조에서 정치로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런 이제 원래 정치부도 정치부만 하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언론사는 좀 다르니까. 근데 그 S 변호사인가 L 변호사인가한테 혹시 뭐 총장 아침마다 전화해서 물어보다가 총장님 뭐 혹시 사전 투표는 안 하시나요? 또 사전 투표? 뭐 하다가 내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단독 기사가 나오니까 다른 언론사도 막 문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내일 어디서 합니다라고 이렇게 풀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기획해가지고 야 어디 하나 딱 찍어가지고 던져주자.
우리 이제 정치 네. 이건 절대 아니다. 에이, 저거 완전 그렇고. 구라뻥이지. 말이 안 돼. 진짜로 구라뻥이 아니, 아니 말이 안 돼. 생각을 안 해. 자, 사전 내가 한다 잠깐만, 그러면 내가 그만, 그냥 그만해. 하나 해줄게. 아무 때나 내일 할 겁니다 하면 되는데 시간 장소를 특정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거 그거는 오란 얘기잖아요. 금태기 형이 언론 보고 오란 참 얘기고. 희한하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거를 왜 언론에 흘리냐고.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그냥 아저씨, 하면 되지. 아니. 야, 내가 다시 얘기해 리스까지 줄게. 내고. 처음에 예, 아저씨 나왔어. 처음에 이제. 나왔던 생각을 언론사- 해봐, 이거 자, 상식적으로. 처음에 단독 나왔던 언론사는 윤 총장 측이랑 가까운 언론사가 아니야. 네네네. 근데 어디인지 얘기는 안 해. 아, 그럼 가까운 언론사는 있고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있지 뭐 예, 우리 저기 윤 총장 김태균하고 측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우리가 폴할 때 단독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언론사는 아니에요. 네네네. 속된 말로 그 기자가 취재하다 얻어 걸린 거야. 네네. 그래서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 이거 뭐야 하고 계속 문의가 그래. 들어가잖아요. 아니. 에이, 이걸 뭘- 시간 장소랑 아버지랑 가서 공식적으로 투표하는 나온 거를 거라니까. 그냥 뭐 기획 안 하고 자, 우연히 자, 자, 걸릴 아니, 때는 호심이 말이 깊은 되는 거 얘기죠. 잠깐만요. 호심이 예, 알겠어요. 자, 자, 신변호사님, 단톡방에 왜요? 넣는지 예. 얻어 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남과자동에서 아버지 모시고 투표한 것에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효자다, 효자다. 맞아, 메시지 효자다. 주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거나 자, 이거를 반대쪽에서 했다고 생각했을 때 두 분이 뭐라고 아니. 하실지 너무 궁금하긴 해, 사실. 아니 장모 그러니까- 말고 뭐 아버지도 있다 이거지 뭐. 아니, 아니, 원래 그러니까 들어. 아니 굉장히 효자고 그래. 작년에도 그랬을 수도 있어. 형이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아니, 작년에는 언론에 안 알려졌으니까. 아니, 나는 그 집 그 생각은 전통 들어. 행사일지도 몰라. 투표 때 아버지 아니, 모시고 그래,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지. 잠깐만, 그게 언론에 자, 일단 알려져. 이거 빨리 언론사들 듣고 찾아가면 제가 되지. 자, 정리 좀 할게요. 예, 잠시만요. 예. 네, 자, 신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뭐 취재-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 취재 네. 과정은 뭐 사실 중요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한 거죠.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장모하고 부인한테 가는 거를 아버지한테 좀 돌리고 싶은 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아유, 저 정치병 굳이- 환자들. 굳이 A 비스타에 살던 분 사는 거주지가 거긴데 네. 남가자동 가서 아버지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어제 남가자동 그쪽에 그냥 엄청나게 기자들이 많이 몰렸다고 취재 기자가 얘기를 하던데 메시지가 있는 거죠. 포커스를 좀 옮기자.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돌 사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빌드업해 가는 과정이죠.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누구 뭐 이렇게 교수님이신 뭐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에서 네네네. 자랐고 또 김선수 대법관이 뭐 사시할 때 뭐 도와줬고 뭐 이런 등등의 인생사를 좀 빌드업하는 거죠. 굉장히 강하고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수사 과정이 굉장히 잔인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면모가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스토리텔링을 또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사전 투표 많이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이전에는 사전 투표 뭐 이런저런 음모론이 있어서 사전 투표 아니라 본 투표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사전 투표 20, 30대가 그 지지율이 높으니까 사전 투표 그렇죠.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말빨이 안 먹히는 측면이 있는데 가서 사전 투표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전 검찰총장도 가서 사전 투표하는 걸 보니까 저기에 별게 없나 보다. 빨리 가서 우리도 투표하자.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싼 메시지를 근데- 내준 거예요. 근데 나 몰라. 근데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서 고마운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그냥 효자야.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도 효자인 거지 지금은. 그냥 효자야. 네네. 김태현 변호사님. 첫 번째는 윤 총장 세긴 세다. 음. 왜냐면 사전 투표한 거 이난리를 치니까. 뭐. 아니 난 난리 치는 게 아니야. 아니 어쨌든 무슨 뭐 총장이 뭐 정치행위를 뭐 어쩌고 막 박영선 후보 입에 거품 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비판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검찰 있었다 내부에서도 해석했을 메시지가 뿐이야. 나오긴 나왔죠. 어쨌든 세긴 세. 네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지지율이 최고고 득표율이 최고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일단 세긴 세다 하나. 넘버원이야 현재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장시경 해석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윤 총장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그 효과를 얻은 건 맞아요. 그래 빌드업 하는. 그래서 거야, 내가 얘기 지금. 들으면서 오 됐다 똑똑하다 그런 스카우트 대성인데 어쨌든 자꾸 정말 진짜 그 농담 정치의 시절이긴 하네요. 뭐 서로 이렇게 땡겨가시는 걸로 보니까. 예. 농담이 이미 아니라 거기에 뭐 한잔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그런 효과를 거둔 건 맞죠? 이 첫째는 그 보면 뭐 인간적인 그런 것들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일종의 본인들이 생각할 때 미담이라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인이랑 이렇게 어쨌든 부인은 지금 의혹의 중심이 있으니까 갈 수가 부인이랑 없죠. 가서 투표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네. 그거보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 이준석이 얘기했던 효자 이미지, 그다음에 장시경이 얘기했던 이게 일종의 투표 동료거든. 야, 90살 아버지를 까지 이렇게 와서 투표를 하는데
일반 유권자들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보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림은 부부가 가는 것보다 제일 좋아 보여요.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뒀다. 그걸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네네. 라는 거죠. 그건 형이 제대로 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 메시지는 그런데 이제 내가 한 가지 더 이 결과적으로 이제 인간적인 부분들을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생애사도 뭐 동기들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에도 이준석 최고 계속 얘기했던 대로 경제, 교육, 국방과 관련돼서 컨텐츠를 내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건 뭐 101세 철학자 만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네네네. 컨텐츠는.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예, 그 각각의 우리 먹고 사는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가장 크게 뼈 아프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박철환 안동지청장 이야기입니다.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거를 진짜 그 사퇴한다고 했을 때 그 댓글로 박철환 안동지청장이 이게 우리 그 윤 총장님이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왔던 것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해왔던 이자들을 통렬하게 깨부숴 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네. 이제 와서 저렇게 움직이는 건 정치적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러지 말아주세요라고 철저히 그 윤석열 총장 측에 있었던 박철환 지청장이 굉장히 통렬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 그러니까 부분을 그 전에는 원래 그 검찰총장 출신은 정치를 할 수 없는 게 있었다가 헌재를 가가지고 그게 깨지면서 옛날 아니, 법이 한번 네, 만들어졌을 그렇게 때 되면서 이렇게 됐다면서요. 법을 만들고 나서 네네. 실제로 시행된 건 별로 없어요. 바로 헌재에서 맞아요. 깨졌으니까 뭐,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뭐 인간적인 거 빌드업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이 박철환 안동지청장의 비판, 검찰 내부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검찰 내부에서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뭐 공부 오래 하고 평생 있던 게 검찰이잖아요. 네.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검찰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주변에 측근들도 어쨌든 뭐 보다 검찰총장의 검찰 출신이고. 자리까지 오르셨고. 그러니까 검찰에 평생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이 되고 나서 한 일은 다 수사한 거예요. 네. 결국은 최고의 친정,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검찰인데 본인의 정치적인 의도를 많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내부적인 이런 우려들, 결국은 그동안 수사했던 거 했던 게 결국은 다 정치로 가기엔 발판 아니냐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이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한 의미를 그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뭐 반격의 반격의 출발점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보이죠. 왜냐하면 돌잔치 같은 게 막 언론에 나오잖아요. 네. 그게 돌잔치가 막 길거리 저 언론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집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본인의 의사가 표현된 거거든요. 책 쓰는 거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팬클럽이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네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투표 전에 투표 가서 하는 것들도 본인이 뭐 조용히 하려고 그랬으면 부산 가서 그냥 하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그냥 조용히 가서 하면 돼요. 어쨌든 알려졌다는 거는 아 정치는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좀 분위기도 띄우고 싶어.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얘기하는 검찰 건데. 내부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민 변호사님? 아니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은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 그 입장도. 그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윤석열 총장의 그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구성원이 나 물론 전부 다 그렇죠. 윤석열 총장을 다 지지하겠어 그렇지는 네.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해도 40%인데 40% 6명은 지지 안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현재 그 스코어 부동층이든 아니든. 부동층이든 아니든 그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가장 뼈아픈 비판일 것이고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뭐.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글쎄요 쉽게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네. 말하자면 한숨배가 돌면 그 다음에는 괜찮은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비판은 굉장히 뼈아픈. 근데 거예요. 제가 봤을 이게 때- 보통 언론에서 보통 얘기할 때 그 대세의 흐름에 큰 영향 없는 이의 제기가 계속되면은 그래 이게- 짜친다고 하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언론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래요? 지금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이런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간첩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검찰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비판은 흘러간 물에 대한 비판이에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인 거 숨기고 있다가 알고 봤더니 검찰이네? 어떻게 검찰이 정치 이게 아니라 검찰이기 때문에 정치 지지율 저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고 나온 40% 정도 대중한테는 한마디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중에 검찰인 거 모르고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 낭비를 계속 해주면은 윤석열 총장 고맙다는 네,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부- 오히려 저 말에 이 반대로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도층 일부가 그래 뭐 조금 이탈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현재까지 있는 그 흐름들을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대선판에 나가서
정치 초보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반기문 전 총장처럼 잦은 실수가 있고 네네. 또는 뭐 TV 토론 가서 경제나 외교에 대한 현안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참또 이러겠지. 그래서 꺾이면 모를까? 예전에 그래서 전 꺾이면 장그랬었잖아요. 모를까? 이 정치적 중립성 있잖아요. 검찰 네네. 이것 때문에 큰 흐름에 승차가 나진 않을 거예요. 이미 윤석 최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다 모든 국민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치 검사였다는 것. 그리고 예. 검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일거수일투족 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가장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 상식 이거거든요. 정의거든요, 결국. 예? 그러니 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누구건 간에 정권 핵심에다 칼을 거눴던 사람이야. 누구나 똑같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전 정부하고 반대 세력에다 칼 거눌 때는 우리 총장을 하다가 칼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내쳤어. 이거거든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했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수사했던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했던 것도 나중에 자기가 대선 나가려고 큰 그림을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거야. 야 그러니 난 지지 못해. 라는 이럴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뭐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보수 지지층 또 중도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리 많지 않을 거다. 저는 전도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도는 그렇지 기본적으로 않을 것 같아요.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올바르냐 아니냐라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뭐 전두환 노태우 할 때도 경선 노태우 같은 거 어쨌든 경선으로 됐잖아요. 네. 됐는데 끝까지 남는 질문이었죠. 군인이 쿠데타를 했던 군인이 과연 정치를 하는 게 옳으냐 이 질문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외교 안보 문제, 뭐 경제 문제도 다 연결된 거예요. 이분이 어쨌든 행정의 경험이든 정치 경험이든 없단 말이죠. 수사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수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어떤 말을 하면 검사라는 게 뭐예요? 일단 잡아와. 네. 그럼 이 사람이 아이고 검사님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도 누구한테 돈도 줬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빠져나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변명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증거도 들이대고 증인도 들이대면서 이 사람 맛을 계속 어쨌든 의심해야죠. 안 믿고 의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캐려고 하고 뭔가 어쨌든 저 사람이 뭔가 구린 게 있을 것 같아. 그 인식이 사실 변하지 않아요. 우리 뭐 검사 출신 그 의원들도 보면 그 물 빼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몇 년 걸립니다. 오래 검찰 걸리는데 조직에서 탈색하는데. 예, 정치인이 들어가는 탈색하는데. 과정이죠. 예. 예. 근데 얼마 안 됐거든요. 평생 해왔던 것이고 그러면 결국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냐 오르냐 말도 있지만 그 논리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국가를 경영하고 아니면 뭐 행정을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는 해나갈 수 있는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결국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이 아니고. 주식도 이미 공개된 호재나 악재는 더 이상 반영이 안 되는 것처럼 네. 이게 새로 나온 정보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슷하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 나오면 예전에 가족이랑 했던 욕설 파일만 틀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항상 답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미 다 들어봤다 그거. 듣고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듣고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 결정 난 거다. 새로운 변수가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큰 영향을 못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지금 민주당이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땡큐야. 아무도 신경 안 써. 검찰인 거 다 알아. 숨긴 적도 없고. 네네. 검찰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나오는 건데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사실 뭐 이제 시간이 저희가 거의 다 돼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만큼 지금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뜨거운 인물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만큼 이제 현재 지지율 뭐 이재명 지사와 함께 선두를 계속 다투고 있고. 제가 하나 지금 민주당 쪽 김태형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정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인 거지. 현실의 문제다. 사실의 문제인 문제다. 거지. 그걸 가지고 검사가 정치하면 대한 이거 근데 정치가 나오는 거 어떡할 당위가 거야, 너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거는 기술이 현실이잖아. 되는 거죠, 기술이 그렇게. 아 군인이 그러면 정치하면 돼? 아니 선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높으면? 지금 사무총장이 자 이러면 안 또 저희가 나왔다? 방송을 못 끝내니까 네, 시도가 안 나오겠지. 요거 그 저희 방송 마무리 짓고 두 분 좀 남아서 요 얘기 좀 더 그리고 뭐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국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그렇죠. 나올 거니까. 예. 예. 자 일단은 다음 주면은 드디어 이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온 채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를 좀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을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신장식,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